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매 생활법률TV입니다. 오늘은 아파트나 빌라에 세를 들 경우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 의미와 방법은 무엇인가,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느 것이 더 좋은가에 대하여 알아보고 전입신고도 하지 못하고 전세권 설정도 하지 못할 때 어떻게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을 앞둔 조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신혼집으로 쓰려고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는데 남편은 보증금 때문에 확실하게 전세권 설정을 하자고 하고 조카는 간단하게 확정일자만 받아도 될 것 같은데 남편이 하도 고집을 부려서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세권 설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죠. 전세권이란 전세금, 즉 보증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권리로 정확하게는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보통 전세라고 하는 말과 여기에서 얘기하는 전세권은 법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 우리들이 어떤 집에 세를 들어갈 때 전세 계약서를 쓰고 그 등기는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거의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물론 저도 신혼 초에 그렇게 한 적이 있었고요. 사실 이렇게 전세 계약서를 쓰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는 것은 법에서 얘기하는 전세권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임대차라고 하죠. 그리고 이러한 전세권은 반드시 미리 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그 효력으로서 전세권 설정 이후 발생한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고 굳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까지 기재가 되니 마음적으로 든든한 맛이 있죠. 그러면 확정일자란 무엇일까요? 확정일자란 어떤 문서가 어떤 날짜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의 경우 여기서 말하는 어떤 문서란 계약서가 되겠지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주민센터, 공증사무소, 법원인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전입신고를 하러 갈 때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공증사무소나 법원은 일부러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죠. 이와 같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주택의 경우는 전입신고 인도, 확정일자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그때로부터 그 이후 발생된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한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인도라고 하는 것은 세든 집에 이사가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좀 더 정확하게 확정일자의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의 효력 발생 시점은 전입신고와 인도가 갖춰진 시점, 즉 대항력이라고 하는 요건이 갖춰진 다음날 새벽 0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예시 1과 같이 전입신고 당일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는 전입신고한 다음날 새벽 0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훗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은 당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훗날 전입신고를 한 경우는 전입신고한 다음날 새벽 0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혜택을 보시려면 전입신고 인도, 확정일자 이 세 가지 요건은 늦어도 주인집이 경매를 당하기 전까지 해놓아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조카의 경우처럼 우리들이 아파트에 세를 들 경우 전세권 설정 또는 확정일자 중에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더 확실하고 좋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보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전반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확정일자는 전세권에 비하여 여러 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이죠. 확정일자의 장점으로는 첫째로 그 절차가 아주 간단합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려면
개인이 전세권을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무사 등에게 맡기는 것이 보통이죠. 만일 혼자 한다고 해도 절차가 까다로워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는 우리들이 계약서만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얼마든지 혼자서 간단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두 번째 장점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려면 반드시 주인의 동의와 주인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한데 확정일자는 주인과 전혀 관계없이 세입자 혼자서 계약서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확정일자를 받는 데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전세 기간이 끝난 후에도 말소 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받는 경우는 비용이 들지 않고 공증사무소나 법원에서 하는 경우도 몇백 원 정도의 수수료만 있으면 되니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는 기간 만료 후에도 말소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확정일자의 네 번째 장점은 단독 건물의 일부에 세를 사는 경우 집 주인이 경매를 당했을 때 전세권보다 배당금에서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주인집이 경매를 당했을 때 확정일자를 받았든 전세권을 설정했든 배당금에서 그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 예를 들어 단독주택의 일부나 건물만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는 경매로 낙찰되었을 때 건물에 대한 배당금 내에서만 배당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 부분에 대한 배당금에서는 배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의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는 보증금에서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토지와 건물을 합한 배당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가 전세권보다 좀 더 유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물론 낙찰이 높게 되어 배당금에 여유가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배당금이 부족한 경우는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세권 설정이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반드시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냐면 어떤 집에 세를 살다가 갑자기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새로 집을 얻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 전에 살던 집에 이미 전입신고를 해 놓은 상태라 새로 세든 집에는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전세권을 꼭 설정해야 안전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주인들이 거의 대부분 전세권 설정을 꺼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즉 전입신고도 하지 못하고 전세권 설정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 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주인하고 미리 상의하여 전세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보증금을 없애고 월세로 하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상당 부분 낮추고 나머지를 월세로 바꾸는 것입니다. 상세한 방법은 미리 주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겠죠. 이때 주인에게 직접 얘기하기 곤란한 경우 계약한 중개사무소에 부탁하면 좀 더 수월하게 얘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활용하게 되면 그나마 보증금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확정일자는 전세권 설정에 비하여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특히 아파트 빌라에 세를 사는 경우는 확정일자만 제대로 받으면 굳이 전세권 설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상황에 맞추어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유용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알찬 내용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